맡은 셀럽맨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영화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 지금 진행을 맡게 된 팟캐스트 영혼의 노숙자 진행하고 있는 셀럽 메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영화의 연출을 맡아주신 김다민 감독님, 그리고 이제 우리들 그냥 영화로 유명하신 윤다은 감독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박수로 같이 해주시면. 네, 김다민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 쓰고 연출하는 김다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같이 진행할 윤가은이라고 하고요. 이게 제가 지금 자리가 중앙에 앉아서 좀 어색한데 실제로 이쪽이 중앙 자리여가지고 네. 제가 약간 이렇게 앉은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영화관 사이에서는 저 자리가 가장 정중앙이어가지고 저희가 감독님을 바로 밀었는데요. 네, 오해하지 않으신 걸로. 네. 그리고 저희 오늘 이제 3일절 이 뜻깊은 이 아름다운 공휴일에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개봉한 지 며칠이 안 됐어요. 감독님 극장에 이렇게 영화가 걸린 지금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감이 안 나다가 밖에 포스터부터 있고 예고편 나오고 하니까 뭔가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윤 감독님은 혹시 첫 장편 영화 개봉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진짜 오래돼가지고 기억나죠. 기억나고 얼마나 떨리고 좋으실까. 그리고 영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너무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만드셨으니 그거를 드디어 관객분들에게 선보이실 수 있다니 얼마나 뿌듯하실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막 너무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상상력이 어디서 왔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문화센터에서 뭘 배우신 걸 굉장히 좋아하시다고. 그래서 전통주 수업을 들으시다가 막걸리에서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 거 보고 네, 막걸리가 말을 건다라는 설정을 생각해내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설정에서부터 어떻게 이 영화의 이 전체적인 이야기로 그 시나리오가 발전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좀 연관성이 없는 것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뚜렷한 어떤 작중 의도가 처음에부터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근데 정확히는 문화센터가 아니라 평생학습관, 그리고 이제 동네 주민센터, 그러니까 이런 데를 다니는 걸 좋아해요. 약간 그 부청 홍보물도 많이 보고. 평생 학습이잖아요. 평생 그렇죠.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배움에 대한 것들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이 영화가 배움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네. 드네요. 그래서 궁금한 게 실제로 그 전통주를 막걸리를 실제로 만드셨던 거예요? 예, 그 수업이 한 3개월 정도 안 되나? 막걸리도 만들고 이제 뭐 다양한 술들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요. 근데 또 그 생각보다 예를 들면 밥 찌고 기다리는 시간 뭐 시키는데 기다려야 되고 그때 안주도 만들고 이것저것 이제 그 동네 주민분들이랑 많이 하는 수업인데 이제 조모임처럼 집에 갖고 가서 숙성도 시키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관찰을 하다가 이게 진짜 좀 모양도 계속 바뀌고 냄새도 계속 바뀌고 소리도 바뀌고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모스보로 먼저 가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어로 가서 그거를 또 번역기를 돌려서 한국어로 굉장히 몇 단계를 걸치는 굉장히 복잡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해내신 거예요? 이게 얘기할수록 조금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주변에 그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특수외국어 교육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이게
다 몰아서 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전통주나 2015년도 정도의 제목이었고 페르시아어는 2019년경 막 2020년경 뭐 이럴 때 이제 그 특수 외국어란 예를 들면 뭐 스와힐리어, 태국어, 네. 힌디어, 페르시아어 이런 거를 이제 해주는 수업이었는데 저는 페르시아어랑 힌디어를 그때 배웠었고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쓸 때쯤이기도 했는데 동춘이 입장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실생활이랑 연관이 없는 거 조금 말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조금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순이 거꾸로니까 일단 힌디어도 되게 어렵고 페르시아어도 어려운데 어순이 거꾸로인 게 이거는 배우지 않고서 조금 캐치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 이제 동춘 역할을 맡은 박나은 배우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세요. 네, 또 이 배우분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동춘이 그 박나은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시나리오 쓰고 뭐 제가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이 동춘이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많이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저희 팀이랑도 공유를 많이 하고 근데 아이들 오디션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 뭐 학원도 찾아보고 이제 캐스팅 디렉터 통해서도 보고 해도 되게 연기를 잘하는 아이인 배우들 그리고 되게 예쁘고 약간 조각 같은 아이들 되게 많은데 약간 동춘이 같은 아이들 생각보다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바지까지 고민을 하다가 안 찾아봤던 약간 프로필도 다시 보고 이제 대표님도 다시 보고 저희도 이제 다시 보던 중에 되게 막바지에 찾아온 친구인데 오자마자 약간 제가 이 오디션 전에 그냥 그렸던 그 포토카드 아마 받으셨다 들었는데 거기 그려졌던 그림이 그때쯤 그린 그림이거든요. 되게 똑같이 생긴 아이가 오디션을 보러 와서 너무 신기하다. 저희끼리도 이렇게 이런 존재가 이렇게 시작이 됐던. 실제 그 박나은 배우랑 그 동춘이라는 캐릭터랑 성격 좀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좀 의젓하고 말수가 적고 좀 그런 편이라고. 네, 동춘이 되게 프로페셔널한 친구고요. 오면 이제 보통 다른 그 아역 배우분들 되게 에너지가 되게 넘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실 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동춘이는 오면 이제 그 일일 촬영 계획표라고 그날 찍을 것들을 이렇게 먼저 보고 약간 그런 친구였어요. 되게 프로 배우였어요. 좋은 거는 좋다 얘기하고 싫은 건 싫다 얘기하고 되게 조용하고 얌전한데 할 말은 되게 다 하고 동춘이랑 좀 성격이 좀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페르시아어를 배우고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던가요? 뭐 항의 같은 거 없었나요? 항의는 없었는데 되게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했죠. 이게 글자가 근데 사실은 어쨌건 배우는 과정이니까 완벽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을 저희가 감안하고 되게 부탁을 했어도 연습은 많이 했는데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잘 묵묵히 해주더라고요. 그 말하기 대에 굉장히 용기를 내서 나가잖아요. 근데 실제 말하는 게 음성이 나오진 않잖아요. 이건 좀 배우를 위한 배려였나요? 아니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조금 주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그 약간 되게 그 오라일체 같은 어떤 과몰입의 어떤 순간들을 조금 잘 그려보고 싶었고 그래서 약간 이거 어디로 흘러가려고 하는 느낌을 그때 조금 주고 싶어서 아예 시나리오 완전 초고 때부터 그거는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보시는 분들마다 저희 이제 CG팀도 그렇고 여러 팀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글씨만 써 있는데 이거 진짜 할 거냐? 이런 것도 많이 들었던 장면입니다. 윤가은 감독님도 이제 아이들하고 너무 보게 있었어요.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작업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시선으로 보는 세상에 대해서 다루셨으니까 영화 보시고 또 같이 나누고 싶으셨던 이야기들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저는 진짜 재밌게 봤는데 제가 절대 잘 못 쓰는 종류인데 너무 좋아하는 장르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캐릭터도 그렇고 사건이 제가 만드는 영화들은 다 이제 땅에 붙어도 너무 붙어서 이제 얘를 끄집어낼 수도 없을 정도로 붙어 있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자꾸 그리게 되는데 그 감독 영화 너무 좋았던 게
사실은 진짜 심각하잖아요. 이 대한민국 사교육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 답도 없고 지금. 그리고 사실은 되게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 교육의 효용, 이거를 왜 배워야 돼? 라고 질문하는 친구가 그것도 처음 오프닝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런 톤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저한테 마지막에 완전 오열하긴 했는데 이런 톤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신선하고 충격이었고,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그 감독 영화 나오기 전에 소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주변에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제작 지원도 받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에서 상도 타고 이랬을 때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보통 이제 그런 심사를 막 하시면 그냥 이렇게 고만고만한 이제 이야기들 안에서 이제 뽑게 되는데 너무 재밌는 시나리오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아이가 주인공인데 이러면은 이거 사실 되게 정교한 시나리오고 이걸 아이한테 이 모든 대사를 다 아이가 소화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랑 했어도 아이들 입맛에 맞게 대사를 바꾸거나 뭐 물어보거나 이러면서 했는데 이건 감독님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력을 이 아이가 온전히 구현을 해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하셨지? 이게 조연에서는 계산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저는 그 디렉팅하는 과정, 아이랑 같이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시나리오를 읽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감독님한테 어떤 질문들을 했으며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런 질문도 했을까? 그리고 감독님이 원하는 연기가 나오는 순간과 안 나오는 순간도 있을 텐데 너무 질문이 많죠. 그런 순간 어떻게 넘어가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막 죄송해요. 네. 근데 집을 빌린 것 같아요. 그죠, 완전 질문을 네, 진짜 세 가지가 와, 10가지 완전 배우 살인마처럼 진짜 너무 신기한 과정이지. 이렇게 이런 완성도 높은 어떻게 연출을 하셨지?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뭐냐면 배우가 시나리오를 보고 감독님께 무슨 질문을 한 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지. 하나로 딱 압축하셨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사실 질문하고자 하면 사실 되게 질문할 게 너무 많은 그 동춘 입장에서 되게 난해했을 텐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는 물어봤던 것 같아요. 털승이가 왜 떠나냐 이런 되게 큰 것들을 많이 좀 물어봤던 것 같고, 그 대답을 하셨어요? 몇 번 물어봐서 사실 영화 끝나고 이제 GV 할 때도 물어봐서 몇 번 이렇게 저도 대답을 하는데 사실 다시금 물어보는 거 보면 제가 한 이야기들이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 근데 그런 거 어떤 거는 사실 동씨가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한 장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부산 내려가면서 이제 봤을 때 재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또 한참 지나서 이제 개봉하고 또 보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는 아니고 이제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처음 봤을 때는 재밌었는데 다시 보니까 좀 슬픈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보면 사실 벌써 2년, 1년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아마 감상이 동준이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진짜 하나 궁금한 게 현장에서 혹시 배우랑 의견이 안 맞아서 뭔가 이렇게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동춘 역할을 하는 배우랑도 뭔가 이렇게 서로 좀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부딪힌 적이 혹시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이게 사실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세계관이 되게 좀 색깔이 좀 짙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의견이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았던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제가 단편 소설도 이 같은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동춘이만 거의 주인공인 이야기의 짧은 단편 소설이 있어서 그거는 1인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이거야 하고 한번 읽어봐 달라고 이제 프리프로덕션 때 했었고 이게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동춘이가 막 대사가 막 많은 캐릭터는 사실 아니에요. 엄마와의 대사들은 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상 속의 친구들이랑 오히려 얘기를 좀 한다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 사실 서로 좀 내성적이기도 해서 큰 질문은 잘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약간 기대와 다른 이야기하네요. 감독님의 경험은 좀 달랐나요? 저요? 네. 저는 뭐 많이 싸우기도 그럼요. 서로 얘기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배우 입장에서 어떻게 구현할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그게 너무 딱 맞아서 배우도 머릿속에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상상의 세계와 공간들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네, 얼추 맞는 것 같긴 해요. 뭐 동춘이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자기도 상상 속에 친구가 있었다. 이제 인형, 콜이라는 인형이 있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뭔지 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혹시 가장 좋아하시는 장면 아니면 진짜 내가 사실 너무 너무 기깔나게 너무 만들어줬다 약간 그런 거 내가 있잖아요. 만들었어도. 네. 너무 어렵나요? 조금 더 고민을 잠시만요. 잠깐 네. 고민해볼게요. 그러면 고민하시는 동안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장면 어떤 거였나요? 네. 너무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춘이가 멍 때리고 있는 장면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아이가 어떤 순간에 정말 골몰하게 되는 그 순간들의 표현이 너무 좋았고 그 털복숭이 그 두 캐릭터 인형 캐릭터 나오는 그 친구들 크리에이트 그럴 때 진짜 빵 터진 게 털복숭이더라고요 이름이. 털복이랑 숭이. 네. 그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이 친구한테 막 그런 가이드를 해주면서 막 이런 장면들도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혹시 맨님 그런 장면이 기억에 남는? 역으로 이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감독님이 예. 계속 붙었어요. 네. 저는 이게 막 내용에 막 뚜렷하게 영향이 있다거나 이런 씬은 아닐 수 있는데 그 양조장 가기 직전에 들판에 이렇게 들어 누워서 별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예를 들면 항상 사실 상상 속 들판만 있다가 저는 진짜 현실의 어떤 이제 벌레 울음소리도 들리고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별만 보이는 그런 밤에 들판에 누워있는 장면이 약간 숨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참 기억나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클리셰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저는 그 페르시아와 말하기 대해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앞으로 딛는 그게 되게 좀 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어릴 때 지금은 앞에 나와서 약간 이렇게 광대처럼 지내지만 그 어릴 때는 되게 내성적이어가지고 막 어릴 때 뭐 발표시키고 막 이렇게 적극적인 아이로 만드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되게 그런 열혈 어머니셔가지고 지아 너나 매일 학교에 가서 5번씩 질문을 하고 막 같은 걸 시켰어요. 손 들고 말을 해라. 5번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나중에 저를 어머니가 웅변학원에 보내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되게 좀 알게 된 거예요. 나무라고 계속 얘기하고 어렵고 그런데 용기 한 번 내는. 네,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조금 소소한 건데 그 삼촌 역할에 김연배님 역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자연인으로 나오시는 또 그 찰떡 같다 이렇게. 네. 근데 저는 그 궁금했던 게 그 가슴에 하신 그 문신 궁금하다 저희 같이 얘기했고 밑에 뭐가 있을지. 많은 것을 궁금하시네요. 이쪽만 봐가지고. 네, 전체 타투의 모양 무엇일까? 네. 혹시 이거 의미가 있나요, 타투가? 만다라도 있고요. 약간 왜 그렇잖아요. 처음에 딱 그 조금 넘쳐서 뭔가 이렇게 떠났다 어떤 순간에 과도기에 뭔가 한 많은 그때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네, 관련한 문항들을 좀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에 약간 입간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묵묵 명상원 뭐 이런 게 있고 옆에 웃음, 눈물, 그다음 춤,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뭐가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웃음, 네. 눈물, 춤. 그게 다 아닌가요? 감독님. 잠시만요. 네. 뭐였더라? 뭔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밑에는 약간 네. 태라고 뭐라서 테러? 갑자기 테러, 명상원의 테러? 약간 저항하자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네. 그 문구 되게 고민해서 했는데 네. 저 요즘 기억력이 이렇게 그러면 끝나기 전에 생각나면 말씀.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 멤버들 뭔지 모르는데 다 같이 모여서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겠는데 뭔지 모르겠는 그런 거였는데 그 3주는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멤버들 안에서 어떤 것들을 지금 이 3주는 해나가는 걸까,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실제로 좀 유명한 명상 중에 오쇼 명상이라는 그 안에 예를 들면 그 춤추는 건 쿤달리니 명상이라고 하고, 그 저희 엄마가 그 오쇼 명상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 그날 현장 오셔가지고 같이 시범 보여주시면서 다들 처음에 약간 그 사실 대본에 되게 시나리오도 써있고 뭐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내면에 준비해온 춤들이 조금 계셨는데 네. 이제 그 선생님이 와주셔서 막 불살라 주시니까 서로 약간 경쟁하듯이 누가 더 망가지나 약간 대결처럼 나중에 약간 몰아주경으로 약간 해주시더라고요.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어서 막 불도 막 오르고 있고 광신도들의 어떤 근데 이게 그게 약간 네. 제가 털어내는 어떤 그런 명상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완하고 하는 이 어떤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노래는 저희가 새로 만들었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러 왔지만 이 두 감독님의 이야기를 그 옆에서 좀 보고 싶은, 돈도 벌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혹시 그 첫 장편 영화 데뷔시니까, 근데 이제 윤강 감독님은 이미 몇 편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역으로 많이 찍으셨을까? 역으로 혹시 궁금했던 점이 있을까요? 네. 영화 작업하는 거나 이런 관련해서. 저희도 아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감독님이 이제 그 촬영 전 수칙 같은 거를 이렇게 뜨셨잖아요. 그거 뭐 우리도 이걸 참고하자. 이걸 참고하자는데 어떻게 이거 다 모두에게 이거 뿌리면 되는 거야? 이런 우리도 잠깐 하다가 근데 다만 이제 구두로 각자 좀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볍게 약식으로 했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진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저도 내성적이라 그렇게 약간 그런 접근법으로 했나 하는 생각을 약간 끝까지도 약간 반성하고 하게 되는 어떤 수칙. 아니 근데 저는 그 현장에 어린이 배우가 있으면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고 맑아지고 활기가 막 넘치는 반면,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진짜 더블로 트리플로 막 많아져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체력과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거 정서적인 것과 다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반쪽은 진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있을 때는 좀 무디게 해도 되는 부분에 막 예민해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또 아니라, 현장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되게 자꾸 제가 너무 저희는 질문을 약간 주로 어떤 분기별로 제가 그냥 아이패드로 이제 그림 같은 걸 보내서 주로 그림으로 보내고, 나은이도 약간 점토 같은 거 만들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고 말없이 사진 되게 예술적이고. 이것이 예술가들이 되어야 진짜 그런 소통이다, 이거 완전.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막 그냥 고마워 뭐 이런 것들. 감독님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그걸 답으로 정도를 만들어. 오, 그치. 내고. 멋있네요. 진짜 멋있다. 네. 저희 포장 잘하죠. 진짜. 그 나은 배우님은 영화를 보시고 첫 소감 같은 그 이제 사실 시나리오를 보면은 너무 기발한 상상력이니까 성인들도 사실 상상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 전체 그림이 어떨지. 근데 나은 배우 영화를 다 보고 나서의 감상은 첫 감상은 혹시 어땠어요? 말수가 많지는 않다는 건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와서 좋았어요. 다 들어있다. 네, 다 들어있다. 그거면 됐죠. 뭐 엄청 만족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독님 이랑 같이 찍었던 아역 배우분들은 뭐라고 하셨나요? 영화 보고 기억나시나요? 근데 제가 만들었던 영화들은 저희 배우들은 시나리오를 몰랐어요. 그 제가 그냥 장면 설명을 하면서 리허설을 했고 이제 그 장면 찍으니까 머릿속에 이게 전체 그림이 없고 분절돼서 뭘 많이 찍긴 했는데 어쩔 땐 싸우고 어쩔 땐 뭐 화해하고 뭐 이런 걸 찍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있다가 보고 나서는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제 약간 이런 의견이 이제 저희 영화 이제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본인들끼리 한참 이제 토론을 하면서 나는 이런 내용인 줄 알았다. 근데 그때 우리 그런 것도 찍지 않았냐? 뭐 이제 이런 식의 대화를 한참 했었던 기억이 저는 나고 그리고 똑같이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나와서 좋다. 그렇죠. 재밌다. 내가 나와서 좋다. 그게 제일 좋은 칭찬이에요. 그리고 혹시 촬영을 했는데 약간 편집하다 보면 또 빠지는 장면들이 생기잖아요. 뭔가 아까운 그런 장면 있나요? 뭐 약간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페르시아 대회 직전에 약간의 그런 우리 살짝 이상하게 갈 거야. 약간 그 직전에 어떤 엽서로는 아마 저희가 나왔나 한데 지금 본편에서는 편집을 했는데 그냥 방 안에서 되게 어둡게 해놓고 그 스탠드 조명 놓고 이제 털복숭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걸리랑 뭐 대화를 하는 듯한 어떤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흑마술 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촬영을 편집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편집을 했지만 저는 사실 좋아했던 장면입니다. 혹시 공개 대리금 없나요? 흑마술이요? 잘 되면 나중에 잘 되면. 잘 되면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SNS와 홍보를 감독님이 가장 애정하는 가장이라고 보실게요. 가장 애정하는 찾아주시는 그 장면 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재밌게 보시고 가셔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야 몇만 정도 가면 고객이 가능할까요? 1만이라도 크게 가야죠. 1만이 가셔야죠. 여러분 크게 가야 될까요? 네,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선배님 감독의 입장으로 어느 정도 적당할지. 5만 정도 될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뜻깊은 영화인데 금세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저 GV를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아이하고 학생하고 이렇게 같이 오시는 걸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간곡히 부탁하고 진짜 그 주변 친구분들하고 자녀분들하고 같이 오시면 또 얼마나 좋을까. 단체가 한 대반? 너무 환영하잖아요. 네,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엔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결국에는 발을 내리자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오물로. 그럼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건데, 그게 되게 희망차 보이면서도 이제 왜냐면은 막 학원 땡땡이를 안 해도 되니까 좋으면서도 그러면은 근데 현실상에서는 실종이 있잖아요. 그럼 남겨진 부모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도 너무 이게 웃어야 될지 모를지 좋은 엔딩인지 배드 엔딩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떤 의도를 담으셨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걸 봐주시는 의견이 양분되는 게 약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페르시아 말하기 때부터 조금씩 뭔가 이상한 것들을 조금 심어놔서 아마 이게 굉장히 우울한 끝이라고 생각을 해주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저는 되게 꽉 닫힌
해피엔딩이라고 처음부터 엔딩을 시작할 때부터 거의 엔딩을 쓰고 달려갔던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춘이 입장에서, 그리고 사실 어른들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아이처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할 때 되게 계속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되게 합당한 이유가 듣고 싶을 뿐인데 사실 이유를 못 듣는 어떤 아이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짧은 인생 동안 품어왔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거기 때문에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고요. 그래서 사실 쿠키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지만 쿠키 영상 같은 그 리투아니아의 그 한국어도 이거 그냥 우리 이 세계관이라고 뻔뻔하게 밀고 갈 거야. 그냥 마지막에는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사실 넣었던 거거든요. 이거 그냥 진짜 막걸리가 있고 이 세계가 있고 가서 잘 하고 있어라는 걸 조금 하고 싶어서 넣은 엔딩입니다. 아까 막 오열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그게 아마 그 기조 자체가 굉장히 밝고 활기찬, 그리고 이제 약간의 풍자와 블랙 코미디 같은 그 톤으로 가다가,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이랑 너무 맞붙어 있다 보니까 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게 진짜 끝을 알 수가 없는데, 내 머릿속에서 내가 현실을 생각할 때 끝은 그 좋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같이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아마 감독님이 깔아놓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열심히 떡밥들을 맞추어 먹으면서 가다 보니까 워멀 앞에 도착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이 동준이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아이들이 줄을 막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주말까지 시간별 빽빽하게 해서 왜 배우는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을 모습 보고 이런 거 진짜 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면서 뭐까지 와서 나 이거 왜 배우는 거야? 이제 이런 질문을 막 하고 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동춘이가 알 수 없는 끝이 없는 어디로 떨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이 저 머릿속에서는 이게 그리고 이제 어떤 행성이 너무 아름다운 어떤 행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 동춘이는 어디로 갔나 봐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근데 이것이 현실일 때, 현실이라면 동춘이 그냥 사라진 건데 근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겠지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이제 거기서 뭔지 모를, 저도 이제 입시 너무 과거가 됐지만 그런 게 막 다 생각이 나고 그때 막 그 스트레스와 저도 그 질문이 계속 나 이거 왜 배우지가 너무 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모든 큰 계획의 일부일 뿐인가? 이 모든 것이 미생물은 목적이 없었다던데 막 이제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래서 이거 감독님한테 새드 엔딩일까 해피엔딩일까 너무 궁금했고, 아마 관객분들도 전부 다른 것을 가져가시거나, 그리고 특히 어린이 관객들이 어떻게 볼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그게 너무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조금 오늘 어린이 분이 또 계셔가지고 앞에 엔딩 어떻게 생각했을지 이렇게 엔딩을 어떻게 보셨는지. 엔딩적으로 하면서 진짜 그거 웜을 들어가는 게 진짜 애매하게 돼서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확실하죠. 그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뭔지 잘 모르고 다른 장면은 어떠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웜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근데 들으니까 알겠더라고. 재밌으셨나요? 영화. 주연이 이거 시작하기 전부터 되게 기다렸잖아. 들어가기를. 한 2월 초반부터. 영화 개봉하기를 기다리셨나요?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사실 그 셀럽맨님에 대한 사심으로. 네. 사실로 오늘인데 사실 그러니까 개봉 예정일 때 딱 포스터를 보고 이제 이 친구가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약간 찍어놓으신 그 맨 처음 예고편을 보고 엄마 나 이거 보고 싶어 라고 해서 예매를 했고, 근데 그 중에 특히나 GV가 있어서 이제 어쩌면 GV를 어린이가 같이 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험일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왔는데 네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벌써 이렇게 손을 또 섭취하는데요. 와, 두근두근거리는데 제가. 네, 그 질문해 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그 배우분들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주신 저기 검은색 좀 보여주시면 네, 감독님께서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영화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영화를 보면서 동춘이가 또래보다 되게 작은 아이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장판 검사를 하면서도 얘는 150 이상으로 크지 않는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고 그러고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뭔가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느낌에서 동춘이를 보면서 좀 어린 왕자 같다는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구에 불시착한 어린 왕자 같은 느낌을 동춘에게 좀 들었는데 그래 마지막에 그 행성으로 떠날 때 지구를 떠난다기보다는 다시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간다는 느낌도 좀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성장판이라는 코드를 넣은 게 좀 관련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동춘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요즘 애들한테 붙이는 이름은 아니어서 뭐 특별히 동춘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 생각 못했는데 성장판은 실제로 진짜 성장판 주사 필요한 친구들도 뭐 분명히 있겠고 근데 되게 어떤 이런 과목 중에 하나처럼 얹어진 약간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뭔가 봤을 때.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응원이잖아요. 얘가 커서도 뭔가 무시당하지 않기를. 뭐 커서도 이 높은 이 한국의 뭔가를 맞추는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뭔가 그 어른이 되기를 하는 마음일 텐데 이게 양립하기가 너무 어려운 요소들인 거죠. 숙제를 하려면 이 시간에 자야 되는데 그러면 키가 안 크고 이거 막 밖에 뛰놀기 하냐면 뭐가 안 되고 하는 어떤 그 혜진 입장에서의 엄마 입장에서의 약간 최대 고민으로 뭔가 하나를 던져주고 싶었어요. 결국에 이거는 다 못할 텐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오니까 그래서 성장판을 넣고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뭐 키라는 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공감대로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되게 이 주사라는 것 자체가 주는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네, 성장판을 넣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끊임없는 어떤 비교잖아요. 사실 동춘이만 봤을 때 되게 괜찮은데 문제가 없는데 나영이가 옆에 있음으로써 나영이도 키도 크고 뭐 예쁘고 뭐 하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 주도적이고 또 이 안에서의 어떤 한 뼘 한 뼘의 어떤 그런 비교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수렁에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 네, 그래서 성장판을 넣고요. 또 동춘이라는 이름은 약간 요즘 안 맞는 이름이긴 한데 약간 영화적 허용으로 그 평생학습관이 동춘동에 있어가지고 동춘이었어요. 나는 너무 익숙한 이름이라 동춘이가. 네. 저는 동춘 서커스 막 이런 거 이 아이랑 너무 다른 어떤 것을 붙여서 오히려 더 그게 기괴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동춘도 생각해보자. 크게 벗어나진 않네요. 네, 벗어났어요. 아유, 제가 너무 슬픈 게 동춘역이라고 있는데 동춘역에도 CGV가 있단 말이죠. CGV 인천 연수라고. 거기서 막걸리를 안 틀어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 마음이 동춘인데. 이럴 수가. 게시글 남겨야 되겠네요. 네. 그다음 질문 있으신 분. 감독님이 선택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요? 네. 그럼 이번에 끝에 계신 아이랑 오셨구나. 예,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늦었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용이 이렇게 재밌게 이제 잘 받긴 했는데 아무래도 학부모 입장에서 내용을 조금 더 심각하게 좀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제 자식 둘 있는데 둘 다 학원 7개에서 10개 다니고 그리고 뭐 성장판 주사까지는 맞지는 않지만 그 코딩 교육, 미술 교육 다 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 왜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시키는 편이고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죠. 일부러 그렇게 사회 그리고 특히 교육에 비판적으로 해서 의도적인 그런 영화를 좀 만들으셨는지 아니면은 이게 감독님만의 저 경험에 기반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좀 더 부드럽게 그렇지만 좀 냉철하게 그렇게 제작을 일부러 그렇게 의도성 있게 제작을 하신 건지 싶어서 그걸 여쭤보고 싶고 실제로 뭐 동춘이 엄마 그 다음에 나영이 엄마 나영이가 제 대화하는 것들 다 보면은 별반 다른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금 처해 있는 바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계약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 저는 해피엔딩이라기보다는 거의 마지막 가서는 거의 공포 수준의 공포 영화로 좀 바라보고 있었어요. 실제로 애가 그렇게 해서 실종이 되고 실제로 어디로 가게 되고 양조장의 그 양조 탱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그거는 바로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공포 영화 공포적인 요소까지 일부러 가미하신 건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살 떨리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질문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이게 막 사교육을 내가 막 비판하고 꼬집을 거야 이렇게 시작한 영화는 사실 아니고요. 근데 크게 넓게는 어떤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배움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이뤘을 때 약간 너도 나도 좀 많이 방황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제도권 안에 있었고 근데 학원을 사실 많이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나 정도, 영수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약간 이 정도의 교육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 되게 제도권 밖에 있는 삶을 계속 살았거든요. 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제가 갔는데 거기 물론 공교육으로 지어진 학교긴 하지만 사실 사회에서 바라볼 때도 그렇고 그냥 이 안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제도권 밖에 있구나 라는 어떤 실감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살긴 살았어요. 우리가 졸업하고 실업자 되는 거야 이런 얘기도 사실 밤에 많이 했었고 근데 한편으로 또 대학교는 이런 제도권 교육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 오는 학교를 갔는데 우리가 살아온 게 정말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하는 한편 지금은 물론 다 잘 살고 있는데 대학교가 사실 목표였던 친구들은 대학교 와서 많이 방황을 하더라고요. 사실 졸업하고 나서도 어디 이제 뭘 해야 할지에 대한 방황이 좀 길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잠시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하고 싶었던 건 이 사교육 자체가 막 문제야 보다는 이런 환경의 아이들 사실 보면 되게 적응적으로 있거든요. 아이들 학원버스 갈 때 막 울면서 타는 애들은 사실 저는 못 봤어요. 그냥 이게 일상의 일부인 것처럼 이렇게 타고 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명확한 이유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아이가 납득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어려우니까 안 하게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들 예를 들면 나영이처럼 이게 적응적으로 다 되고 내가 뭘 하는지도 알고 뭐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어떤 압력이라고 해야 할지 이걸 하지 않으면 뭔가 진짜 혜진 대사처럼 도태된다고 생각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지금의 어떤 봐온 것들을 조금 녹여보고 싶었던 것 같고요. 엔딩은 사실
동준이 되게 신중한 아이거든요. 되게 고심해서 납득을 하고 사실 뛰어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동전도 이렇게 던져보고, 사실 동전이 이게 밑이 있으면 쨍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동준이 되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판단하고 납득해서 저는 동준이는 끝내 정말 이해했다 해서 이게 다른 설명보다 가장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한 엔딩이었습니다. 제 옆에 제 아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윤관 감독님의 우리들을 단체 관람했다고 합니다. 최신 정보. 그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윤관 감독님. 여기 그 계속 들어주셨는데 중간에 우선 이미 부산에서 한번 보고 다시 또 보고 싶어서 여자친구랑 같이 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너무 재미있었고요. 이번에 보다 보니까 뭐 큰 궁금증은 아니긴 했는데 사실 뭐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막걸리가 무언가를 알려준다는 상황을 관객으로서 조금 납득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 막걸리의 모습이나 방울이 올라오는 모습이나 그리고 사운드들이 잘 어우러져서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막걸리가 직접적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이나 방울들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좀 시각적으로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나 연출하셨던 방법이 조금 궁금합니다. 막걸리 표현 얘기하신 거죠? 사실 이게 알아봐 주셔서 좀 기쁜데 이 막걸리 단계나 이런 거 저희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했거든요. 사실 되게 만화적 허용처럼 그렇게 부글거리진 않아요. 사실 막판에 되면 거의 무슨 용암 끓듯이 막 하잖아요. 그거는 저희도 막 하면서 빵 터져서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하긴 했는데, 약간 그런 이 격차를 조금 주고 싶었고, 실제로 저희 연출팀 이제 분들이랑 같이 이제 만들었어요. 실제로 만들고 이거에 대한 단계들을 정해서 이제 예를 들면 특수효과 팀이나 CG 팀한테 이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이 씬에서 요 정도 단계고 이 씬에서 이런 감정이니까 조용히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정해가지고 실제 이 특수효과랑 CG 두 개를 같이 썼는데 되게 미세한 호스들을 연결해서 옆에서 그 스큐 실장님이 열심히 부셨어요. 이제 잠시만 아래부터 올라오고 이제 뭐 CG로 따로 소스를 따서 합성한 장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티가 안 났다면, 특수효과나 CG 티가 안 났다면 굉장히 성공한 장면들입니다. CG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영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많이 들어갔겠는데 돈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다. 네, 아까 계속 손 들어주신 분들 계셨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두 분은 집에 어떠셨는지, 그리고 감독님은 이제 그 관객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네,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셀럽맨님과 진짜 영화를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어떤 감독님일지 너무 궁금했는데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기뻤고, 너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어린이가 주인공인 영화가 진짜 한국에서 만들어지기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아무도 투자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직접 보고 싶어하는 어린이 관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극장에 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으시다면 꼭 같이 데리고 극장에 와서 영화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그 듀운 8.25 막 이런 엄청난 대작들 사이에서 이 영화가 벌써 지금 5천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상영관이 저는 더 많아지면 좋겠어서 오늘 재밌으셨다면 꼭 그 SNS 홍보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입소문 내주셔서 이런 영화를 많이 보고 같이 우리가 엔딩 어떻게 생각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하는 이 시작이 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우리가 같이 이 영화를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제가 마치 제작자처럼 얘기하는 기운을 앞에 대표님에서 기운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너무 좋은 영화라 진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휴일에 와서 봐주셔서 제가 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말씀드렸지만 그 학부모
분들께서 자녀분들하고 같이 와서 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렇게 관객수만 놀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뒤쪽에 앉아 계신 관객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영화를 같이 보고 관련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자녀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 오늘 사실 이 극장만 해도 너무 재밌는 영화들이 지금 많이 상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건 이 시간, 이 1시간 반, 2시간을 이 막걸리를 보시는데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휴일에 남은 휴일 잘 한 번 더 봐달라고 하려고 그러셨죠? 아니 이틀 더 있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또 보면 또 안 보였던 그렇지, 잘한다. 보실 수도 네. 아, 그리고 이제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그 동춘이 형의 나은 배우님이 오시는 지브리가 한 번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나은 배우가 오는 3월 9일에 이 GB에는 저와 이제 강나은 배우 둘이서 같이 나오거든요. 그 김소영 작가님도 같이 오시니까 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혹시 많이 와주세요. 네, 그 판시네마 그 인스타그램 올에 들어가시면은 그 정보 이제 지브리 정보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팔로우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감독님께 선물 가져오셨다고 하신 분들 지금 앞에 나오시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감독님께 셀카 요청 네, 필요하시다면 네, 다시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